누웠어. 어쩌겠냐. 네가 수고해야지. 아유 정신없다. 그 4단원 먼저 할 거고 어쨌든 2단원이 좀 정리하기 편하니까 진도는 겁내 빨리 나갈 거야. 되도록이면 막 정신없이 나가고 4단원은 문제 푸는 방법들이 또 중요하거든. 니들 객관식으로 나오잖아 이제 평범하게. 난이도가 그만큼 높진 않겠지만 방법을 알아야지 뭐 푸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4단원 내용으로 보자. 4단원이다 4단원. 뭐부터 나와? 농도부터 나와. 농도부터 나와. 우리 3단원에 표현상수 하기 위해서 몰농도를 살짝 건드렸었는데 이제 몰농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지. 얘들아 농도를 개념부터 정확하게 하자면 단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구해야 돼. 단어에 대해서. 단어 뭐? 용질, 용내, 용액, 그치? 뭐 용해, 요건 필요 없고 용질은 뭐야? 녹는 거, 소금, 설탕, 그치? 용매는 뭐야? 녹이는 거, 물, 그러지? 용액은 뭐야? 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은 용액이라고 부르지 못해.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상식 수준에서 요 정도 상식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 자, 농도에서 농도에서 진한 정도 이게 뭐 한자상 의미가 될 거고 용질의 양이 주인공이지. 그치? 용질이 얼마나 있느냐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얼마나 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도는 용질이 누구와 비교해서 많은 편이냐 적은 편이냐야. 그러니까 용질의 양과 용액의 양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단다. 농도에 따라서 농도의 종류에 따라서 저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항상 모든 농도가 저거야 라고 하면 약간 뻥이지. 용액의 양과 용매의 양의 비율로 구성되는 것도 있어. 그건 몰 농도라고 해서 너희들은 이상하게 이제 고3 때 물질과 에너지를 배우잖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2학기 때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는 그냥 몰 농도까지만 필요해. 몰 분율 또 설명을 했었지. 내가 이제 문제집 옛날 거 엮다 보니까 몰 분율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몰 분율은 몰수, 용액의 몰수, 용질의 몰수. 그지? 그 물질의 양을 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농도의 단위가 달라져. 그지?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건드리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밖에 없지. 그리고 몰 농도란 말이야. 몰 농도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3단원을 했으니까.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의 몰수. 아무튼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를 다룰 거야. 이거 외에 다양한 농도들이 있다. 겁내 다양한 농도들이 있어. 우리 승우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술 마실 때 그냥 마시겠지만 병에 이렇게 몇 퍼센트인가 보면 퍼센트가 적혀 있어. 술 껍데기, 그치? 확인하지? 그 와인 마셔보면 우리 재윤이가 와인 좋아하지? 와인 마실 때 이렇게 퍼센트를 보면 와인은 14.5%야. 근데 퍼센트가 무슨 퍼센트야? 원래는 질량이잖아. 퍼센트는 용액을 질량으로, 용질도 질량으로 표시해주면 퍼센트야. 곱하기 100을 잡아주면 퍼센트고 곱하기 100만 하면 ppm이야. 질량 비율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자주 쓰이긴 해.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술 같은 경우는
뭐 화학의 영역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상한 농도를 쓰기도 한다는 거지. 술 같은 경우는 14.5%가 써 있고 자세히 보면 우리 그 수는 먹느라 정신없어서 14.5 숫자만 보고 뭐 버리는데 자세히 보면 요거 뒤에 볼륨 이렇게 써 있어. 볼륨 퍼센트야. 그래서 에탄올이 섞인 물 100ml 끄집어내면 그 안에 에탄올이 14.5ml가 있는 거야. 용액 100ml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약간 전문성을 띠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공 분야 라기보단 과가 화공과 교수들이 그쪽 영역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알려준단 말이야. 필요도 없는데 도수 있잖아. 도수 이걸 14.5도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는 그게 아니야. 이게 14.5도가 아니야. 14.5%지. 볼륨 퍼센트. 근데 도는 물 100ml에 에탄올이 50ml 녹아 들어가 있잖아. 따로따로 용매와 용질로 돼 있단다. 그러니까 걔 농도도 이렇게 약간 특별한 거지. 그렇게 되면 50도야. 그래서 도수로는 100도짜리 수도 있어. 100ml에 100ml 들어가면 100도야. 부피가 똑같이 들어가면 100도야. 그렇단다. 그러니까 볼륨 퍼센트는 대략 50%겠지. 50%면 100도. 그렇게 대략 2배 정도 퍼센트에서 2배 정도 올리면 도수 값이 나와.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고. 자, 뭐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 드리고, 아무튼 농도는 용액의 양과 용질의 양을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얘네들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 비율로 되어 있고, 퍼센트 농도에 대해선 많이 건드리진 않을 건데, 용액 몇 그램? 100g 속에 있는 용질의 질량이야. 그치? 용액 100g 속에 있는 용질의 질량이야. 얘네들 공식으로 정리할 거야? 공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난 이 비율로 정리하는 걸 더 선호해. 10g에 0. 몇 퍼센트가 되겠지? 몇 그램이 되겠지? 4%다. 100g에 4g. 10g엔 0.4g. 1g엔 0.04g. 뭐 이렇게 있겠지. 돼? 그래서 30g 속엔 30g, 10g에 0.4니까 1.2g. 뭐 이렇게 돼? 그렇게 가져가 주면 되겠어. 자, 몰 농도는 어떻게 돼? 몰 농도는 용액 몇 리터?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그치? 얘 부피. 용액의 양은 부피로 표현하고 용질의 양은 몰수로 표현해. 그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몰 농도인데 부피가 단위가 고정되어 있어. 보통은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 고정되어 있어. 얼마로? 리터로. 얘 1리터 속의 몰수야. 부피분의 몰수. 그래서 몰 농도 계산할 때 공식을 쓰면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쓰거든? 그지?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 몰 농도. 농도는 뭐야? 용액의 농도야. 용액의 농도. 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용액의 부피 값이 단위가 뭐라고? 리터라고. 리터 단위야. 리터 단위야. 용질의 몰수는 몰밖에 더 있나? 그지? 몰도 단위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지? 자, 우리 1단원 할 때 분자량 분의 질량, 몰 질량 분의 질량에서 습관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얘도 습관돼야 돼. 습관처럼 계산해야 돼. 몰 농도 계산해봐. 자연스럽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야 돼. 습관처럼.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영역에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공부할 거야.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뭐 이렇게 연결시키고 대학 가서도 화학과 연관된 과를 가서 화학을 또 배울 거야. 라고 하면 기본 농도는 몰 농도란다.
응? 기본 농도 몰 농도. 그래서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돼. 화학을 건드리는 한 몰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몰농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돼? 그럼 여기서 또 더 중요한 습관은 뭐야? 몰농도가 나왔어. 몰수 계산은 어떻게 해?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거야. 더 중요한 습관. 그래서 몰농도가 보였어. 몇 몰 있지? 싶으면 부피를 곱해야 돼. 부피를 찾아야 돼. 알겠어? 그게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되겠어? 이러한 내용이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몰롱도 당이 있다 없다? 있는 거 알지? 당이 있어. 몰롱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 얘가 단위야. 근데 이거 쓰기 싫다고 귀찮다고 라지엠을 쓰기도 해. 얘도 몰롱도의 단위야. 마치 뭐냐면 얘는 약간 짜증나는 게 몰롱도의 단위도 라지엠이고 몰롱도를 표현하는 문자도 라지엠이야. 약간 짜증나. 개인적으로. 나만. 내 입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힘에 관련된 법칙, 운동 제2법칙 있지? 뉴턴의 F는 ma 가속도 법칙이잖아. F가 힘을 나타내는 문자, 질량을 나타내는 문자, 가속도를 나타내는 문자잖아. 힘의 단위 뭐야? 뉴턴. 그치? 1뉴턴. 뭐 쓰기 귀찮다고 이렇게 한 거야? 요 단위 곱한 거. 그치?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1뉴턴인 거잖아. n이랑 얘랑 같은 거야. 이건 뭐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쓰는 거. 그지? 공감이 가지? 근데 얘는 이거 쓰기 귀찮다고 이렇게 만들고 얘는 문자는 F인데 단위는 뉴턴인데 얘는 문자도 M이고 단위도 M이고 개짜증. 나만 어찌됐든 단위가 있어. 얘 써도 몰롱도 단위, 얘 써도 몰롱도 단위다. 알지? 자, 그렇다는 거 인지해 주고요. 용액을 혼합해보자. 용액을 혼합해보면 용질의 양은 변해 안 변해? 혼합 전에 각각 가지고 있던 용질의 양은 똑같이 하나로 뭉쳐질 거 아니야. 더 증가하거나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아. 그래서 A몰롱도 수용액 V ml 하고 B몰롱도 수용액 V-ml 수용을 섞어주잖아. 그러면 원래 몰롱도 곱하기 부피할 때 부피를 리터 단위로 고치는데 나는 안 고쳐. 그지? 1단원 할 때도 알려줬지? 곱해 A몰롱도 곱하기 V ml B몰롱도 곱하기 V-ml 해주면 몰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뭐? 밀리몰이라는 단위로 바뀐다고. 그지? 밀리리터의 밀리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밀리 무슨 뜻? 1000분의 1. 밀리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알고 있지? 밀리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용질의 몰수야. 그지? 그럼 용액의 부피를 나눠주면 되니까 부피가 V 더하기 V 다시 가정이 있어야 돼.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야. 혼합전의 부피하고 같다. 가 되어야 해. 추워? 춥지? 춥지? 너한테 물어본 거야. 춥지? 괜찮아. 두 손을 모으고 있길래. 추우면 얘기해. 괜히 막 에어컨 바람 많이 쬐서 아픈 거보다 난 더운 게. 추워. 너 추워요? 재윤이가 더 추울 텐데 이 참을 수 없는 새끼. 참을 수 없는. 되겠어? 자, 근데 밀리리터잖아. 그래서 밀리리터 써주면 밀리밀리 서로 이렇게 1000분의 1, 1000분의 1 약분되는 거야. 그래서 몰 퍼 리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새로운 몰롱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내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렛대 원리 쓰는 거 알지? 여기에서 지렛대 원리가 제대로 쓰인다. 1단원에서 썼던 지렛대 원리는 좀 그냥 응용 활동 뭐 이런 거라서 니들은 또 지렛대 원리도 시험 대비 시작하면서 없앴잖아. 쓴 적 없잖아. 그지? 논술형하라고. 용해를 섞을 건데, 자, 0.3몰 수용액 500ml랑 1몰 수용액 200ml를 섞어주자. 그러면 공식 써서 계산해도 돼. 공식 써서 계산해도 되는데, 자, 내가 할 건 나 대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야. 대학교 2학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맞나? 일곱 칸 맞네. 0.3몰 정도 하고 1몰 정도. 그지? 얘네 둘을 몇 대 몇으로 섞는지 상관없이 섞으면 0.3몰 정도보단 진해질 거고 1몰 정도보단 묽어지겠지. 얘보다 더 묽어지면 말이 안 돼. 얘보다 더 진해지면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요 사이 간격에서 혼합용액의 몰농도가 나타날 거란 말이지. 돼? 그래서 얘네들 반 섞었어. 200ml, 200ml, 300ml, 300ml 똑같은 부피를 섞어주면 6.5 몰농도라는 평균값. 그지? 6.5 몰농도라는 평균값이 얻어질 거야. 똑같은 부피를 섞어주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말이야, 얘 100ml에 1몰 농도짜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거의 0.3몰 농도겠지. 그지?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얘 조금밖에 안 섞었으니까. 그리고 얘 100ml에 0.3몰 농도짜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거의 1몰 농도겠지. 0.999. 그지? 돼? 자냐? 잔다. 자면 안 돼. 자, 그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얘가 많아지면 이쪽으로 가고 얘가 많아지면 농도가 이쪽으로 가고 혼합용액의 농도가. 그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얘 쪽으로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몇 대 몇으로 섞였어? 2대 5로 섞였지. 2대 5로 섞였어. 5대 2구나. 2대 5가 아니라 5대 2로 섞였어. 그지? 5대 2로 섞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간격을 더하면 7이지? 2와 5 더하면 7등분을 해. 7로 나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0.7 차이 나는데 7등분하면 0.1이네. 한 칸당. 그래서 0.1씩. 그지? 이렇게 나눠줘서 얘 5칸, 얘 2칸을 차지할 건데 5칸 오고요. 얘 2칸 가고요. 알아들어? 이렇게 해서 만난단 말이지. 그러면 0.1, 0.1 더해주면 0.5 몰농도 돼? 혼합용액의 몰농도는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쓰면 편리해. 나 대학교 2학년 때 재료공학 하고 물리화학에서 배운 내용이야. 그대로 계속 써먹고 있는 거고. 돼? 심지어 재료공학에서 이지타라고 자까지 중심물이야. 책에다가 이거 대고 어떻겠지? 진짜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그어놔서. 몰랐지? 그래서 20cm 자가 준비물이었어. 30cm 너무 기니까. 되겠어? 이거 지렛대 원리 알지? 할 줄 알지? 니들은 알겠지? 더 뭐 연습이 필요하면 몇 개 더 만들어주고. 근데
이렇게만 해보자. 근데 말이야, 안타깝게도 혼합을 할 때, 용액을 혼합할 때 A 몰롱도 B 몰롱도 혼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야. 내신에서 어떻게 혼합해? 용액을 A% B 몰롱도를 섞어. A 몰롱도 B%를 섞어. 알아들어? 퍼센트와 몰롱도를 왔다 갔다 막 넘나들면서 섞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퍼센트를 몰롱도로 바꾸든지 아니면 몰롱도를 퍼센트로 바꾸든지 해서 농도를 통일해서 용질의 양을 질량으로 만들 건지 몰수로 바꿀 건지 잘 정한 다음에 농도를 새롭게 바꿔야 돼. 알아들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라서 실제로 4단원 몰롱도 영역에서 지렛떨리를 쓰는 일은 별로 없어. 별로 없고 혼합하는 것도 있지만 희석하는 것도 있지. 희석이 뭔지 알지? 물 키는 거. 어떻게 물 켜? 뭐 섞어서? 물 섞어서. 물 섞어서 물 킬 거야. 어떻게 물 켜? 자, A몰롱도 수용액을 10ml 끄집어내서 여기에 물을 섞어서 몇 미리로 만들까? 마음에 드는 숫자 78. 70ml. 70ml 괜히 한다? 60ml, 80ml, 90ml, 90ml. 이란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혈어서 괜히. 야, 행운의 7은 이스라엘 문화 아닌가? 그지? 제7일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7일째 안식일. 모르나? 일요일마다 쉬잖아. 그 이스라엘은 토요일마다 쉬어. 토요일이 쉬는 날이야. 그렇단다. 자, 아무튼 물을 넣어서 90ml를 만들었어. 몇 몰롱도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9분의 1 몰롱도야. 왜? 곱한값이랑 같아야 되지. 아무리 물 킨다고 하더라도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잖아. 그치? 돼? 알아들어?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되게 쉽단 말이야. 부피가 몇 배가 됐어? 9배가 됐으면 몰롱도는 9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래야 곱한값이 일정하지. 그치? 물 키는데 용질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그치? 용질이 첨가돼? 안 첨가돼. 일정하니까. 되겠어? 얘가 오히려 쓸모가 많아. 얘가 pH 할 때 쓸모가 많아. 오늘 하게 될 텐데, 응? pH 할 때 쓸모가 많아. 좋아. 그리고 이제 퍼센트 농도 있잖아. 몇 퍼센트 할까? 5% 수용액 25g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부어서, 물을 100g을 부었대. 물만 100g을 부었대. 몇 퍼센트야? 라고 하면, 몇 퍼센트야? 1%야. 왜? 얘도 용액의 질량으로 가야 돼.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이 몇 g이야? 125g이야. 100g 넣었다 그러면 100g으로 생각하는데 125g이야. 그럼 몇 배 됐어? 5배 됐지? 그럼 5분의 1로 가야지. 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의 비율이다 보니까 용액의 질량이 5배가 되면 용질의 알지? 그렇게 같은 원리다. 희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퍼센트 농도로 혼합하는 것들은 연습 안 할 거야. 대한민국에서 초딩과정, 중등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연습을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 아닌가? 나 누구랑 대화하지? 맞을 것 같아.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아까 되려 이제 문제 속에선 퍼센트 농도, 몰 농도를 섞는다 그랬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단위환산을 할 건데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 단위환산을 시험 문제 풀 때마다 뭐 A% 수용액을 비몰 농도 수용액이랑 섞어서 뭐 할 때 얘를 일일이 단위환산을 하는 거 하기보다는 용질의 질량을 계산해서 그거의 몰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보이는 대로.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서 질량으로 환산하면 그건 1단원 영역이잖아.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근데 노골적으로 야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야.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A% 수용액을 몰농도로 환산하려고 해. 공식 정리해봐. 이때 몰농도에 필요한 변수들이 이렇게 막 정리되어 있어. 정리되어 있으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만 표현되어 있어. 학생들한테 되게 어려워 보여. 여러 번, 몇 번 해보면 정리해보면 A%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퍼센트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지. 그지? 의미를 생각해보면 용액 몇 그램? 100g 속에 Ag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얘 100g 속에 Ag 있구나. A% 수용액이 5g 있대. 그래도 요렇게 정리해도 돼. 비율은 일정하니까. 그지? 나는 100g의 Ag보다 느낌상 1000g의 Ag이 10Ag이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면 이걸로 해도 돼. 비율이 일정하잖아. 비율로 시작할 거거든. 성현아, 자냐? 이게 확 니킴 날려볼라. 자는 줄 알았어. 자는 줄 알았어. 되지? 자, 이렇게 돼서 얘를 뭘로 쳐야 돼? 몰 농도는 뭐의 구성이야? 용질의 몰수. 용질은 몰수. 그지? 용액은 부피로 이러한 비율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야. 질량들을 몰수로 바꾸고 부피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해. 그러면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공식 N은 MW는 MW, 그지? 몰 질량분의 질량, 몰 질량이 필요해. 그지? 필요한 내용은 몰 질량이야. 용질의 몰 질량. 내가 일부러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건 용질엔 분자만 있질 않아. 이온결합 물질이 더 많아. 그지? 그래서. 자, 그리고 질량을 부피로 바꾸는데 뭐가 필요해? 밀도가 필요한 거 알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알지? 이거 중딩과정을 제대로 맞췄다. 중딩과정 때 뭐 담배 피면서 난 공부 안 했어. 라고 하면 뭐, 그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담배 안 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그냥 적당히 따라만 해도 밀도에 대해서는 알 거라고 생각해. 자, 밀도. D로 쓰는 거 알지? 영어로 밀도는 density야, density.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밀도의 단위란다. 몰 질량의 단위는 그램 퍼 몰이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리터가 익숙해져. 뭐하면? 1단원을 공부하면. 기체만 하니까. 기체의 밀도는 그램 퍼 리터가 기본 단위. 근데 액체나 수용액에서 밀도는 그램 퍼 밀리리터야. 얘 밀도의 단위가 뭐다? 그램 퍼 밀리리터. 게다가 용액의 밀도야. 용매의 밀도라고 적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용액의 밀도가 D인데 A% 용액의 밀도가 D여야 해. B%의 밀도를 D로 잡으면 이건 못해. 환산이 안 돼. 농도가 달라지면 밀도가 달라지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화학 문제에서 아마도 용액의 밀도나 농도가 다른 용액의 밀도들이 다 같다라고 표현되면 뭐 그냥 D로 표현될 거. 약간 세분화해서 A% 용액의 밀도는 DA다.
B% 용액의 밀도는 dB다. 라고 하면 따로따로 잡아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밀도를 따로 잡으면. 그렇단다. 응?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면 따로따로 넣어야 돼. 아무튼 얘가 필요해. 그지?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몰수가, 몰 질량분의 A. 몰과, 뭐야 얘는? D분의 100. 밀리리터지? 다른 색으로 하자. 몰 하고 밀리리터지? 그지? 근데 몰 퍼 리터가 돼야 되는데 밀리리터니까 밀리 대신 뭐 넣어? 1000분의 1로 바꿔 넣어. 이렇게. 그지? 밀리는 1000분의 1이라고 했어. 그래서 없애면서 1000분의 1로 넣어. 자, 그럼 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를 해주면, 그지? 몰 질량분의 10 AD, 그지? 몰 농도가 얻어지게 된다. 되겠니? 몰 농도로 얻어지게 돼. 이렇게 환산한 단위를 문자로 암기시키는 선생님도 계셔. 근데 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알겠지만 암기를 못해. 그래서 학생들이 뜬금없이 A%를 환산하면 이렇게 돼요? 하고 물어보면 일단 대답부터 해. 맞아? 하늘을 쳐다보지. 하늘이 안 보여도 위쪽을 쳐다봐. 맞나? 그리고 이 짓 하는 거야. 알겠어? 멍청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도 돼. 근데 외우기보단 추천하는 과정은 몇 번 해봐. 여기에서 몰수 나누기 부피 관계니까 몰수가 되려면 몰 질량이 필요하고, 부피로 구하려면 밀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알아들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몰 농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내용은 다 했어. 요건 뻥이야. 하나가 더 남아있긴 해. 근데 오늘 안 할 거야. 오늘 안 할 거야. 다음 주에 할 거야. 다음 주에 하려나? 다음 주에 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주에 하겠지. 자, 표준용액 만들기를 건너뛰는 거야, 지금. 표준용액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요하긴 해. 자, 농도를 건너뛰고요, 이제. 썼어? 벌 썼어? 얘만 써. 다 썼어? 요 정도는? 그래서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해요? 뭐 할 수도 있어. 해봐.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해줄 수도 있어. 이따위 짓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만만해. 그냥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물의 자동이온화가 나오는데, 사실 내가 이 화학 가르치면서 겨울방학 때부터 투덜투덜 됐잖아. 이 교육과정이 등신같이 만들었다. 엉켜 죽겠다. 이것이 순서대로 어떻게 가르치냐. 막 병신같이 만들었다. 막 그러면서 욕했단 말이야. 그치? 이번 교육과정 엉망진창이다. 막. 이 물의 자동이온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으면 3년기의 정의부터 시작하거든, 사실. 근데 3년기의 정의가 화학 반응의 세계에 포함돼. 니들 2학기 때 했던 거. 1단원에 크게 들어가. 브렌테드 로리, 라울이라고 나오대. 브렌테드 라울이 3년기로 나오대. 그래서 걔네들 이름은 안 할게. 그냥 3년기 정의의 변천사만 살짝 정리할게. 물의 자동이온화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작년에 산 뭐야?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되면 산이야. 그지? 이게 산이야. 그럼 이건 강산이야. 다 이온화됐잖아. 약산은 어떻게 표시해? 약산, 아세트산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이렇게 쓴단다. 귀찮으니까. 아세트사니까 아세트 해서. 오케이?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약산이지만 똑같이 표시돼. 반응식으로는. 강산, 약산 표시가 다르지 않아. 화학 반응식으로는. 이온화 반응식이지. 알아? 작년에 했지? 염기는 어떻게 돼? 염기도 이온화식을 쓰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돼. 그래서 산염기는 물에 넣어서 저렇게 이온화되고 수소이온 나오면 수산화염이 이온화돼서 나오면 염기였잖아. 그지? 근데 암모니아가 설명이 안 돼. 얘가 어떻게 될 거야? 물에 녹아서 뭐 할 거야? 수소이온 나와 수산화이온 나와? 안 나와. 이 반응식으로 성립이 안 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발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브랜스테드와 라울이라고 브랜스테드는 덴마크 화학자고 라울이는 로울인데 로울이가 맞는 것 같은데 라울이라고 하네. 영국 화학자가 양성자 두 개밖에로 그러니까 얘가 HCl이 물에 녹아 들어가서 물하고 같이 반응하는 거지. 그러면 Cl-가 되고 얘가 이온화되는 건 마찬가지야. H 플러스가 어디에 얹혀? 너희들 H 플러스를 생각해보면 수소 원자에 전자가 없는 거지. 수소 원자에 전자 하나인데 전자가 날아갔어. 그럼 뭐만 남아? 양성자만 남아. 원자 핵 하나. 걔가 물속을 막 해집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불가능해. 물에 달라붙는 거야. 물에 붙어.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를 띠게 돼. 요렇다는 걸 이렇게 파악하게 된 거지. 그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본 건 이동하는 위치야.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주는 녀석은 산, 받아서 받아들인 녀석은 염기. 이렇게 표현이 된다. 만약에 얘가 역반응이 진행된다. 거의 안 일어나.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는데 역반응이 진행되면 얘가 산, 얘가 염기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돼. 이렇게 정의하니까 암모니아가 성립이 돼. 암모니아를 물에 넣어 녹이잖아. 겁내 잘 녹는다. 물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 그럼 결국 여기에 있던 수소이온이 이렇게 날아간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산이 돼. 암모니아가 염기가 돼. 드디어 염기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 돼? 앞서서 한 그 단순한 산염기 이론으로는 암모니아가 염기로 설명이 되질 않아. 근데 확장시켰던 염기로 성립이 돼.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은 암모니아가 아니라 물이야. 옆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그지? 염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산 역할을 하기도 해. 그래서 이런 친구를 뭐라고 불러? 기억나?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 중요해?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나처럼 가르친다면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돼. 자, 이렇게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물의 자동이온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 분자가 존재하고 있잖아. 물 분자가 존재하고 있으면 물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인연이 있는 녀석들은 야 반갑다 하고 악수하면서 응? 우리 심심한데 삼년기 논에 할까 해서 누군가는 줘서 산이 되고 누군가는 받아서 염기가 돼서 얘가 만들어져. 얘 이름 뭐야? H3O 플러스 이름 뭐야? 잘 거야? 피곤해? 네 탓이 아니야.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 우리 엄마 탓이지.
아이, 아들을 너무 잘생기고 목소리도 부드럽게 만들었단 말이야.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 어? 돼? 이게 물의 작용이 나와. 응? 물의 작용이 나와. 저기 물의 자동변화 반응인데 이거 평형상수식. 야, 시험 기간에 했던 거, 그지? 얘 액체 상태다. 얘도 액체 상태야. 얘네 둘이 수용액이야. 그지? 얘네 둘이 수용액이야. 그럼 평형상수식 어떻게 되어져? 원래는 뭐 액체가 아니면 이거의 제곱분의 하이드로뮴 수산화이온. 자, 얘 쓰기 귀찮으니까 H 플러스로만 쓸게. 어? 양해를 구하는 거야. 아니,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야. 앞으로 H 플러스 써있다. 뭐야? H3O 플러스야. 알겠어? 이거나 저거나. 그지? 싫어? 너 되게 싫어하는 표정이다. 네, 좋아요. 이렇게 쓸게. 이렇게 써줘야 될 테지만 제곱에, 그지? 액체는 1로 바꾼다 그랬지? 고체나 액체는 넣는 게 아니잖아. 알지?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 식이 이렇게 구성되고, 얘는 좀 특별 취급을 받아서 야, 그냥 평형상수가 아니라 물에 이온화되는 평형상수야 해서 W를 써준 거야. 그래서 이때 평형상수를 물의 이온화상수라고 부르고, 야, 평형상수의 특징 알아? 평형상수 숫자를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온도밖에 못 바꿔. 그래서 단위 있어 없어? 단위 없는 거 알지? 얘 값이 일정한 값을 갖는데 1.0 곱하기 10의 - 14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고 단위 없어. 몇 도씨에서? 몇 도씨에서? 25도씨. 개똥 같은 새끼야. 너는 왜 까먹어? 여기까지 안 했어요. 했어요. 25도씨에서. 그럼 재윤이는 뭐 한 거야? 예습. 아, 그래? 자, 25도씨에서. 알지?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 써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습관적으로 10의 - 14제곱만 쓸게. 정석적인 표현은 1.0을 붙여야 돼. 하지만 귀찮으니까 단위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얘들아, 얘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까 흡열 반응일까? 역반응으로 생각을 해봐. 역반응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 만들어주는 거지.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역반응이 발열이면 정반응은 흡열이겠지. 흡열 반응이 우세할 땐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 그지? 시베리아에 가면 불부터 피운다 그랬잖아. 까먹었지? 약간 했잖아요. 말했어? 알았어. 그 추운 데 가면 발열 반응이 진행돼 라고 알려줬잖아. 너 까먹었지? 네, 시험 기간 아, 시험 기간 지나서? 때 해주셨어요. 자, 아무튼 그럼 얘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반응이 우세해? 흡열 반응이 우세해. 정반응이 우세해져서 평형의 이동이 일어나. 그러면 평형상수가 커지겠지? 생성물질이 많아지니까.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잖아. 돼? 물의 이온화상수가 커져서 몇이 돼? 뭐 차츰차츰 커지겠지만 10의 - 12제곱으로 기억을 하자. 이거 일부 유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일부 유형의 문제 때문에 요 10의 - 12제곱으로 그냥 빡 집은 것 뿐이니까 고정값은 아니야. 10의 - 12제곱이 되는 온도가 한 80도인가? 고 근처야. 온도가. 그러니까 30도씨에서 10의 - 12제곱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기억하자고. 알았어?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역반응이 우세해지지. 그지? 온도가 낮아지면 역반응이 우세해져.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작은 값을 가지는데 어디까지가 몇으로 기억하라 그랬는지 기억나? 16제곱으로 기억하라고 얘기한 바가 있단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날 리가 없지. 실제로 물의 이온화 상수가 10의 -16제곱이 되는 온도는 없단다. 얼어. 되기 전에 얼어. 고체가 돼. 하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자. 특정 유형의 문제를 풀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화학 평형을 배우고 나서 얘를 배우니까 편하지? 그지? 돼?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단위 없고, 알지? 다른 말로는 이온 곱 상수라고도 한답니다. 화학 반응식의 이온만 곱셈 형태로 이루어진 평형 상수잖아. 이런 형식을 다 이온 곱 상수라고 해. 뭐 이게 또 있나? 있어. 이런 거. 이온 곱 상수들이 몇 문제도 있어. 되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을 통해서 물 속에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같이 있구나. 그러면 순수한 물 또는 중성 수용액 중성 수용액 AQ만 쓸걸. 아쿠아를 쓰고 앉았네. 원래 어큐스인데. 중성 수용액 알지? 뭐 NaCl 수용액, 에탄올 수용액, 설탄 수용액 뭐 이런 것들, 포도당 수용액 다 중성 수용액이야. 용질이 녹아있다고 하더라도 중성을 띌 때 이럴 때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숫자랑 수산화이온의 숫자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하나 만들어질 때 하나 생겨. 그지? 하나 없어지면 하나 같이 없어져.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몰롱도도 똑같지. 같은 용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성일 때의 특징은 이거라는 거 엄청 중요하다. 그지? 요거라는 거야. 응? 요 내용을 3월 첫째 주에 했단다. 시험 대비 들어가기 직전에 했어.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게 이거야. 자, 그러면 KW를 살짝 틀어줄 수 있지. OH- 대신에 그지? 치환해서 집어넣는 거야. H 플러스로.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고, 그지? 양면에 제곱근을 씌워주면 등식은 성립이 되지. 그러면 이 등식을 밑바탕으로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7제곱 몰농도, 그지? KW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몰농도 단위를 써야지 뭐. 그지? 근데 수소이온의 몰농도만 10의 -7제곱이야? 중성 수용액에서 똑같다니까. 그지? 수소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10의 -7제곱이야. 되지? 중성의 특징. 이거 일부러 가져간 거야. 알아?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야. 야, 25도씨보다 높은 온도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몇 몰농도? 10의 -6제곱 몰농도가 정상이겠지. 물론 이제 그 높은 온도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30도씨도 그렇게 생각하자고. 돼?
얘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롱도가 되겠지. 그렇게 기억하라고, 단순하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적은 거야. 알겠냐? 일부러 숫자를 소수 좀 없애려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 염산, 강산만 한단다. 강산과 간염기만 다뤄. 화학에서는 염산의 몰롱도가 0.1 몰롱도잖아? 그러면 염산은 이온화가 100%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럼 염산이 0.1 몰롱도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롱도도 0.1 몰롱도라고 단정 지어버려. 약간 다를 수도 있어. 물의 자동이온으로 수소이온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지? 만들어지긴 해. 하지만 무시할 정도로 조금이야. 응? 무시할, 니들 머리털 빠지지? 그지? 근데 빠지는 티가 안 나지? 왜 그래? 더 많이 나니까. 빠진 것보다 많이 나니까. 나는 티 나지? 안 나니까. 덜 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빠지는 머리카락을 무시할 수 있어. 조금이니까. 난 조금 빠져도 티가 막 난단 말이야. 무시할 수가 없어. 조금 나는데 조금 빠지면 무시할 수가 없어. 니들은 부악부악 나는데 조금 빠지면 무시해도 돼. 얘 겁내 많은데 물로 인해서 물의 자동이온화로 생기는 수소이온은 무시해도 돼. 나는 머리카락, 빠지는 머리카락, 아이고야, 심은 머리카락 무시해도 돼. 숫자 계산으로 나중에 계산을 해줄게. 오늘 말고. 응? 자, 0.1몰 정도로 그냥 건드리면 돼. 그러면 KW는 이때 성립이 돼야 안 돼? 된단다. 수용액이잖아. 물이 있으면 KW는 무조건 돼야 돼. 평형상수는 상황을 가리지 않아. 있으면 해. 알아들어? 반응이 있으면 해. 그러면 얘는 수소연의 몰농도가 0.1몰 농도로 고정값이고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여기에 맞춰야 되겠지. 11-14제곱이야.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는 11-13제곱 몰 농도가 되겠지. 염산 수용액에도 수산화이온이 존재해. 물의 자동이온화 때문에. 돼? 되냐? 야, 이게 물의 자동이온화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그럼 물의 자동이온화로 만들어진 수소이온은 몇 몰농도? 11-13제곱 몰농도겠지? 무조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0.1 더하기 11-13제곱 해봤자 0.1이지? 그치? 0.10000000001이잖아. 뒤에 빠져도. 그지?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자, 이렇게 구성시키고요. 야, 수산화나트륨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NaOH 몰농도가 몇 몰농도 할까? 0.01 몰농도면 수산화연의 몰농도가 이거지? 그럼 수소연의 몰농도가 이거겠지? 돼? 곱한 값이 11-14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알아들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우리 pH. pH. 들어봤지? pH.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우리 했잖아. pH. 예. 리듬 들어봤지? 아니, 그리고 작년에도 했잖아, 참. 고1 때도 나오잖아. 그지? pH 뭐에 했다라고 했는지 기억났으면? 아니. 내가 영어 선생 했잖아, 한때. 아니, 그때 이거 가르칠 때만. 영어 더럽게 못해. 야, pH, 파워 오브 하이드로젠. 그지?
원래는 수소이온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워 오브 하이드로젠. 파워가 무슨 뜻이라고? 기억나? 뭐야? 이 새끼들 뭐야? 뇌세포가 없는 거야? 재윤아 기억 안 나지? 지수 이 새끼야 지수. 지수 로그 할 때 지수. 수학 용어라고 수학. 수학 용어라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야. 번역하면. 번역하면. 그래서 지수값만 쏙 내리고 싶은 거야. 야, 얘값만 쏙 내리고 싶은 거야. 지수값만 쏙 내리고 싶은 거야. 돼? 얘 11-1제곱이지? 얘만 쏙 내리고 싶은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pH를 공식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연의 몰농도라고 하이드로늄연의 몰농도라고. 알아들어? 아니? 지수값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보통 돼? 그럼 POH는 있겠니 없겠니? 있어야지. 있어야 돼. 얘는 마이너스 로그에 수산화연의 몰농도라고. 알아들어? 이상할 거 없지. 로그 모르니? 알지 다. 서윤이 잔다. 야 이 개똥 같은 새끼야. 했던 거라고 또 자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잔 거야? 너 이씨 나 잘생겼다고 착한 줄 알면 착각이다. 아닌가? 착하긴 한가? 돼? 그래서 중성일 때 중성일 때 pH랑 pH가 몇이야? 7이지? 11-7제곱이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온 거야. 그럼 무조건 모든 용액들은 pH가 7이면 중성이야? 아니야. 25도씨에서만 그래. 그지? 25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선 pH가 6일 때 중성인 거지. 실제로 6일 때 중성인 값은 저 높은 온도지만 30에서도 6이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pH 7인 수용액이 30도씨에서 pH 7인 수용액은 산이야 연기야? 연기잖아 이 새끼야. 6보다 크잖아. 7보다 크면 연기지 pH가. 그런 상식은 있지 않나? 상식이 있어야지. 그런 상식 있잖아. 작년에 했는데. 그지? 돼? 20도씨에서는 pH 7이면 그게 산성 수용액이야. 왜? 20도씨면 내가 11-16제곱을 기억하라 그랬지. pH 8일 때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 실제로 그렇진 않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거야.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1페이지에 주로 구성이 되겠지? pH 7인 수용액은 모두 중성이다. 뭐 그러면 틀리는 거야. 돼? 그렇다는 거. 뭐 20도씨에서 pH 7인 수용액은 산성이다. OX. 그러니까 25도씨보다 낮으니까 pH 8일 때 중성으로 찝어버리면 원래는 7점 몇일 거 아니야. 7.01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뭔 말인지 알지? 중성일 때. 자, 그렇게 되고, 야, 얘는 pH가 1이지. 0.1몰 정도니까 pOH는 몇이야? 13이지. 돼? 응? NaOH 수용액은 pH가 12, pOH가 2가 되겠지. 느낌 와? pH와 pH를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14.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알아들어? 겁나 중요하다. 곱하면 11-14제곱. 더하면 14. 알지?
그래야 한다. 알아들어? 야, 그러면 0.1몰 정도 HCl 수용액이 있어. 그럼 pH 몇이야? 1이지. 10-1제곱몰 정도니까 수소이온이. 알아? 근데 얘를 1ml를 집어냈어. 그런 다음에 물을 첨가해서 10ml로 만들었어. 그럼 몇 몰 정도 돼? 100분의 1몰 정도지? 10배 쭉 늘렸잖아. 그러면 아까 몰 농도 10배, 그지? 물 켜야지. 10배 묽어진 거야. 그럼 0.1몰 정도니까 0.01몰 정도. 알지? 돼? 수소이온. 10배 묽어지면 pH는 몇이야? 2가 되겠지. 10-2제곱이니까. 돼? 되냐? 못해? 돼, 안 돼? 되지? 얘 또 1ml 끄집어내서 또 물 첨가해서 물을 첨가해서 10ml로 만들었어. 그럼 pH 몇이야? 3이겠지. 또 10배 묽어졌잖아. 그래서 pH 3짜리 또 1ml 끄집어내서 이번엔 100ml로 만들었어. pH 몇이야? 5겠지, 5. 이 새끼야, 100ml 만들었다니까 100배 커졌는데 100배 묽어져야지. 돼? 되는 거야? 뭐 하고 있는지 알지? 아까 몰롱도 할 때 희석시킨 거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이 써먹는다고. 몰롱도 다음에서 많이 써먹어. 자, 이게 5가 돼, pH가. 맞지? 아직 쓰지 마. pH 5짜리를 또 1ml 끄집어내.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엔 10ml 만들까? 10ml로 만들었어. pH 몇이야? 6이지. 자, 이번엔 6짜리 1ml 끄집어내서 100ml 만들었어. pH 몇이야? 8. 맞아? 끄덕거리면 안 되지, 이 새끼야. 야, 염산을 물킨다고 염기 돼? 염산을 연락에 물켰더니 8이 됐어. 염기성 됐어. 말이 되냐고. 8까지 안 가. 7이야. 원래는 6.99999겠지. 그지? 돼? 엄청 잘 낚인다. 이 낚시를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한 거야. 낚이라고. 재윤아! 낚이면 안 되지. 네가 물고기야? 물고기처럼 생기긴 했다. 농담인데 진짜 재윤이 화내고. 돼? 네. 7 넘어가면 안 돼. 거의 7일 뿐이야. 알아듣지? 염기도 마찬가지다. 7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 얘 10배를 키면 1씩 감소하다가, 그지? 8에서 10배를 키면 7이 되지 않아. 10배를 키면 거의 7이고 6.9 정도 되겠지? 또 10배 더 키면 7에 가까워질 뿐이지 6이 되지 않아. 알겠어? 된 거야? 자, 이거에 잘 낚여서 한번 설명한 것 뿐이야. 근데 이걸 필기할 내용이 있냐? 그냥 이런 거 주의하라 라는 건데 필기시킨 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쓰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주의하라라는 거야, 이놈아. 이름을 못 외우니까 저기
부흥부 누구입니다. 문자보내. 자, 포즈. pH랑 수산화 농도, 수산화용 농도, 그지? 이렇게 있는데 단순 계산은 뭐 할만하잖아, 그지? 근데 요거 유형이 보통 뭐 다음 수용에 가나다는 HCl, NaOH, H2O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상대값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1,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의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대값 절대값이 아니야. 절대값이면 1이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겠지. 그지? 같을 땐. 근데 상대값이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의 크기 비율이 뭐 정확한 비율 말고 대소관계가 얘 양으로 생각하면, 얘 몰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수산화에는 몰농도가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지. 그럼 얘가 NaOH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지. 얘가 물이야. 그리고 얘가 HCl이고 돼? 그러면 7이 맞네. 아이씨 77 맞네. 에이 괜히 했다. 아무튼 이렇게 되지. 그러면 물인 걸 확인하는 순간 얘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란 말이야. 돼? 얘보다 6 그지?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작아지지. 비율이 6제곱 작아진다면 너희들 이거 얘네들 고비 자체가 얘네들 분수 자체가 이거네. 그러면 수소연의 몰농도, 수산화연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고 수소연의 몰농도, 수산화연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된다면 연립방정식 세우는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어떻게 그랬는지 기억나?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77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3 여기에 3 이렇게 하라고 했지. 맞나? 바뀌었네. 바뀌었어. 얘 나누기 2를 해서 더하고 빼고 하면 돼. 결국은 지수합이 10의 14제곱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무조건. 그러면 얘 3 빼고 3 더하면 합하면 14잖아 결국은. 돼?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그지?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러면 pH가 4인 수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들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까 10의 2제곱이면 1 더하고 1 빼면 되지. 마이너스 7에 1 더하고 마이너스 7에 1 빼면 돼? 절반에서 빼면 돼. 되는 거지. 만약에 수소연 농도, 수산화연 농도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래. 그럼 몇 빼고 몇 더해? 3.5 빼고 3.5 더하면 돼. 돼? 절반에서 빼고 더하면 돼. 결과적으로 알아들어? 자, 이거 이외에 pH, pH로도 하는 게 있다. 역시 이건데 pH, pH 뺀 값의 절대값이 뭐 3, 6, 4 뭐 이렇게 하면 누군지 뭘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알 수가 없어. 이건 알 수가 없단다. 4가 되면 안 되는 거야. 0 하자, 0. 얘가 물인 건 알지?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 절대값이면. 그러니까 그 밑에 뭐 표현이 있어야 돼. 그 밑에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면 77이지? 그지? 6이면 어떻게 해?
역시 3 더하고 3 빼면 돼. 하나는 4. pH나 pH 중에 4. 하나는 10. 돼? 얘는 1.5 더하고 1.5 빼면 돼. 몇이야 그러면? 할 수 있지? 더하고 빼고? 그지? 근데 말이야, 요 문제로 출제가 되다가 뭐 몇 년 전부터는 pH분의 pH 또는 pH분의 pH 이렇게 나온단다. 분수 형태로. 그래서 얘가 뭐 2.5 하고 얘가 7, 6 얘가 5분의 2 뭐 이렇게 아니다 5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나오면 어찌 하는데 pH와 pH가 나오면 더하면 몇? 14. 그러면 2.5를 분수로 만들어 2분의 5 더하면 7 14가 되려면 10과 4 돼? 얘는 1분의 6 더하면 7 그럼 14로 만들면 2와 12 돼? 이렇게 만들라고. 얘도 7이지. 할 수 있지?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방법이다. 논술형에서 쓸 수 없지만 니들 이번엔 일반적으로 그냥 나온대잖아. 그지? 이게 문제 푸는 방법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방법 알겠지? 3월 첫째 주에 했지? 몰라? 기억나? 여기까지 안 했어요. 니네는 안 했을 수도 있어. 토요일에는. 수홍이도 안 했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잤지? 이 개동안 한 거 같은데. 아닌데? 야, 토요일이 제일 진도가 빨랐는데 무슨 거지 같은 소리야. 진짜 안 했어요. 이제 pH가 됐어요. 이상하네. 내가 니네 반에서 이상하게 이 반은 진도가 빠르네 그러면서 막 뭐라고 중얼중얼했잖아 맨날. 딴소리 하느라 비슷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빠르네 그래서 딴 소리를 한 거야. 니네 반은 희한하네. 자 돼? pH까지 대충 알겠지? 이상해? 할 수 있겠지? 넌 계속 이 시간에 오는 거야? 말씀해 드릴게요. 뒤질래? 야. 열받게 하네. 자, 그리고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 넘어간다. 거의 다 하고 있어 지금. 4단원이 마무리야. 이게 거의 4단원 마무리야. 중화 반응 다 하면. 얘들아, 산염기 중화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과 염이 생겨. 염 알지? 염 뿌이 염이 생겨. 염. 염이 뭐야? 산의 음이온하고 염기의 양이온하고 만나서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단다.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 그러면 갖다 붙이면 되거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다 전부 다 염이야. 알겠어? 소금 염자를 쓰고 영어로는 salt라고 읽어. 실제로 화학 용어가 그래. 그래서 탄산이 포함되어 있는 염이다. 탄산이온이. 그럼 탄산염. 알아? 염? 칼슘이 포함된 이온결합 물질이다. 칼슘염. 알겠냐고? 염. 네. 뿌이 되겠냐? 근데
얘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만나서 물이 되는 거잖아. 그지?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염기 중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하면 뭐 OH만 뭐 별게 없어요. H2O에다가 NaCl. 근데 이제 상태를 적어주면 AQAQL, AQG. 그지? 아니 쓸 필요 없어. 쓰지 마. 괜히 쓰지 마. 귀찮아. 그냥 구경만 해. 네. 몰라? 알잖아.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 어? 뭐 딱히 중요하다고는 하지 않아. 넌 너무 교재 믿지 마. 교재 순서대로 안 나갈 거야. 아 지금까지는 순서대로 나갔지? 지금까지는 순서대로 나갔는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약간 틀 거야. 내가 아까 뭐 안 했다고 했냐? 기억나? 표준 용액 만들기 안 했어. 그리고 오늘 또 건너뛸 건 중화 적정 건너뛸 거야. 원래 걔네 둘이 수행평가용이 엄청 잘 나오고 학교 시험에도 엄청 잘 나와서 하기는 해야 돼. 근데 걔네 둘은 건너뛸 거야. 어려운 거 먼저. 어려운 거. 킬러부터 건드리려고. 이게 단련이 여러 차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 더 어려운 걸 더 오랫동안 단련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먼저 하려고. 자, 아무튼 중화 반응이란 말이야. 산염기 중화 반응이야. 근데 얘를 이온화 시켜서 반응식을 표현하잖아.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지. 얘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지. 그지? 근데 반응을 시켰더니 없어지고 물 분자 생기고 얘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그지? 이온화 시켜봤더니 수용액으로 존재할 때 이온으로 존재하는 녀석들을 이온으로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화학 반응식의 형태로 봤을 때 얘네 둘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역한으로 넘어갔지. 이런 거 원래 화학 반응식에서 허용해? 안 해. 원래 얘네들 안 넣어. 근데 어찌됐든 물질 속에는 있었던 녀석들이니까. 그지? 이렇게 그냥 이온의 형태를 그대로 달고 넘어오는 이 친구들 무슨 이온이라고 불러? 뭔 이온? 스펙테이터. 구경꾼 이온 이라고 부른단다. 구경꾼 이온이야.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모두 구경꾼 이온이야. 그럼 약간 틀려. 앙금 생성되는 녀석은 걔네들도 알자 이온이야. 산염기 중화 반응이 되면서 앙금이 만들어져. 대표적인 예가 뭐 BaOH2랑 이게 고체가 되거든. 알아? BaOH2, SO4 이거 알아? 앙금? 몰라? 나 대화 상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중학교 때 하지 않았어? 했어요. ABC, AgCl, BaSO4, CaCO3, ABC 돼? 얘는 알짜 이온만 있는 거야. 전부 다. 구경꾼 이온 없이. 되니? 자,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녀석들 무슨 이온? 알짜 이온. 그래서 알짜 이온으로 반응식을 구성시키면 무슨 이온 반응식?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야. 얘는 쓰자. 응? 얘는 쓰자. 알짜 이온 반응식.
되겠어? 알짜이온 반응식. 그 알짜이온 반응식이 뭐 별것도 없네, 그지? 그러지 않니? 이걸로 뭘 어쩌라는 거야 싶은데 반응식 자체는 중요한 거라고 강조를 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 화학은 교육과정이 엉망진창이고 막 아유 개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과정 자체의 흐름은 되게 좋은 게 화학원. 그지? 교육과정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화학원을 망친 새끼 누구라고? 기억나? 수능 출제자라고 개새끼들이 애들 엿먹이려고 아주 창의적인 문제를 냈는데 쓰레기 같은 문제들만 낸 거야. 그거 잘 푼다고 화학을 잘할 리가 없거든. 화학에 도움이 안 된 화학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막 되거나 하지 않을 건데 그 짓을 한다. 그럼 연결시켜서 거기로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킬러 문제로. 너희들 화학원 영역에서 킬러가 1단원. 1단원 양적 관계 알지? 반응 전 반응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4단원. 얘도 4단원이었어 그때. 요거야. 산용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야. 해서 뭘 표현하냐면 이온의 개수 변화를 표현해. 보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잖아. 이온이 사라지네. 그지? 얘 N개 없어졌으면 얘도 같이 N개 없어져. 1대1로 반응해서 사라져. 그렇게 해서 물 분자 몇 개 생겨? N개 생겨. 요 1대1대1을 엄청 강조해. 엄청 강조해서 이걸 응용해서 양적 관계로 만들어서 풀면 이런 병신 같은 문제가 나와. 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우 개짜증나. 그따위 문제를 왜 푸나 몰라. 이게 니들끼리 취미 생활을 해 싶은데 수능으로 나와. 학교 시험으로 나와. 수능에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이 내겠지. 병신같이 진짜.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게 그 수능 출제자라고 생각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그 수능 문제, 킬러 문제 연습은 해봐야 되겠지? 속상하지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하기 싫어.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그 수능 문제를 보면 그냥 재밌겠는데 하고 풀 거 아니야. 내가 대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가르치는 놈들이나 풀어오면 나도 풀어줄까? 그럼 풀어주는 거고 풀다 보면 난 잘 푸니까 잘 풀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보여주는 거고 난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니야. 개똥 같은 새끼들이 승우처럼 탈모를 만들어버려. 이 땜빵 있다고. 원형 탈모. 속상해. 생각만 해도 속상해. 그래서 해야 되겠지 싶어서. 자, 그러면 얘가 알짜이온 반응식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구경꾼 이온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특징을 잡아보려고 해요. 양적 관계를 해결할 때 양적 관계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게. 아니면 숙제로 나갈 수도 있고, 그지? 얘기해 볼 텐데, 그래서 너희들은 4단원 어렵잖아, 그지? 우리 겨울방학 때 뭐부터 풀었어? 완자부터 푼 거 알지? 내가 교재 문제를 나중에 냈지? 어려우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나 쉬운 거만 넣는다고. 그래서 오늘도 너희들은 완자부터 4단원이니까 아니 한동안 나을 텐데 자 양적 관계가 일가산 일가연기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온의 개수 변화
특징하고 생성되는 물 분자의 개수 변화의 특징하고 잡아볼 거야. 그래서 야 일가산 HCl 하고 일가염기 NaOH로 섞어줄 거야. 그래서 다양한 개수비로 정리하고 이온의 개수 관계를 정리해 볼 거야. 니들이 문제 풀 때마다 일일이 다 정리하라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정리를 하는데 그럴 시간 낭비를 할 시간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일반화시켜서 약간 정리를 하거든. 자, HCl이 수용액 속에 200개 있다고 치면 H 플러스 200개 Cl 마이너스 200개 그치? NaOH가 몇 개 있다고 할까? 120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 Na 플러스가 120개 OH 마이너스가 120개 이렇게 있겠지. 돼?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반응 안 하고 그대로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야. 누구? 구경꾼 이온. 그지? 근데 알짜 이온은 말이야 한 개 반응 물질이 찾아지지. 적게 들어있는 녀석이 한 개만 반응 물질이야. 1단원하고 연결시킨다면 한 개 반응 물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만큼 없어져? 120개 없어지면 얘도 120개 없어져. 그지? 같이 없어진다고. 그지? 물 분자 120개 생기고.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이거 한 다음에 남아있는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 정리할 거야. 개수별로. 중화하는 후에 남아있는 거 수소이온 80개, 염화이온 색깔을 달리해야 되죠. 양이온은 주황색, 음이온은 파란색으로 쓰게. 아싸. 자, 염화이온 몇 개니? 200개. 나트륨이온 120개. 그지? 딴 개니까 안 쓸래. 돼? 한 두세 개만 더 쓸게. 염산 분자, 염화수소 분자가 300개 있고 수산화나트륨이 410개 있자. 이렇게 돼? 이렇게 넣어주면 수소이온의 개수가 300개, 나트륨이온의 개수가 410개, 염화이온의 개수가 300개, 수산화이온 개수가 410개. 그지? 이렇게 있어. 그럼 반응을 누가 한 개 반응 물질이야? 수소이온이지? 300개, 300개. 없어져. 물 분자의 개수도 쓸까? 그지? 물 분자 개수. 그지? 그러면 요 300개, 110, 410개 섞어주면 수소이온의 개수는 없어. 나트륨이온이 410개, 염화이온은 300개, 수산화이온 110개. 이렇게 되는 거지? 돼? 그지? 일단 적고 나서 규칙성을 찾아볼 거야. 규칙성을 찾아볼 거야. 그 규칙성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 좀 병딱 같긴 해. 왜 이따위 걸 하는지. 자, 그리고 마무리로 몇 개 할까? 20개 할까? 얘는 140개 할까? 같은 개수 할까?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중성 만들면 좀 이상하니까. 그러면 수소이온 20개, 나트륨이온 140개, 염화이온도 20개, 수산화이온 140개. 그러면 역시 한 개 반응 물질은 또 수소이온이 돼서 20개
20개 없어지고 20개 없어지고 그지? 요 반응을 그대로 응용하는 거야. 그러면 물 분자는 20개 생겨요. 그지? 물론 수용액 속에 물 분자가 넘쳐나지만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 분자의 개수야. 그지? 돼? 자, 그러면 염화이온 20개 남고요. 그지? 수산화이온 120개 남고요. 나트륨이온 140개예요. 돼? 자, 그래서 더 많이 예를 들면 내가 또 머리를 쥐어짜면서 개수 관계를 지랄해야 되니까 특징만 잡아볼게. 응? 반응 전에 뭐 볼 거냐면 반응 전에 염산에 있는 전체 이온수 몇 개? 400개. 반응 전에 수산화나트륨에 있는 전체 이온수 820개. 그지? 수산화나트륨에 280개. 되지? 전체 이온수. 둘 중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전체 이온수가 의미를 가져. 왜?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가 몇 개야? 400개야. 그지? 반응 전에 전체 이온수는 의미가 없어. 400개에 240개, 640개 있었는데 400개로 됐네? 이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간 녀석의 전체 이온수가 400개면 반응 후에도 400개가 돼. 느낌은? 적절히 알짜 이온만 없어지면 알짜 이온만 없어지잖아. 특징을 살펴보면 수소 이온, 수산화이온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지. 몇 개 빠졌어? 120개 빠졌지. 빠졌지. 얘도 빠졌잖아. 얘도 빠지고 없어지잖아. N개 120개 없어지고 얘가 120개 빈 곳을 메꿔. 무슨 말인지 알아? 그지? 그럼 딱 400개잖아. 비어나간 수소이온, 없어져가는 수소이온만큼 나트륨 이온이 메꿔. 그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개수 관계로 반응 후에. 그러니까 120개를 없어진 120개를 이렇게 메꾼다고 생각하면 돼. 응? 자, 수산화나트륨 많잖아. 410개씩 820개 300개 사라지지? 300개의 염화이온이 수산화이온 대신 이렇게 사라졌다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음이온, 수산화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은 410개로 유지가 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경우에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중화적정 말고 중화적정도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의 일부인데 원래 그게 정통이야. 난 그쪽으로 문제가 발달했어야 된다고 봐. 근데 병신같이 흘러갔어. 십몇 년 전부터. 너무 개짜증 나는 거지. 개인적으로.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네들을 섞었을 때 반응 전에, 반응 후에, 중화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는 반응 전에 둘 중에서 많이 들어간 녀석의 전체 이온수랑 일치한다는 거지. 둘 중에서. 산과 염기 중에서 많이 들어간 녀석의 전체 이온수가 곱스란히 남아. 알아들어? 얘뿐 아니라 밑에 거 생각해봐도 그렇고 밑에 거 생각해봐도 특징 살펴보면 다 그래. 일가산, 일가염기에서. 알아들어? 그렇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 이걸 알려주든지 하거든. 그러면 유추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추론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가 돼야 돼. 알아들어? 그리고 물분자수, 생성된 물분자수는
적게 들어간 수산화이온이나 수소이온의 개수지. 그지? 둘 중에서 적게 들어간 녀석의 개수랑 일치하잖아. 없어진 만큼 똑같으니까 한 개 반응 물질의 개수랑 똑같은 생성 물질이 얻어진단 말이야. 구격분 이온수도 돼. 알짜 이온수도 되고. 돼? 어차피 얘 개수랑 같으니까 1가 4일까 0이면 같으니까 돼? 이렇게 돼. 응? 얘 적자 얘. 정리해서 아이고야 너무 좁게 썼어. 후회하고 있어 지금. 후회하고 있어. 아 이런 특징을 가지네. 이런 규칙성을 가지네. 이런 규칙성을 가져. 돼? 그리고 또 뭐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보면 풀지 마. 시험 끝나고 풀어. 또는 수산화이온의 개수, 알짜이온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많은 거에서 적은 거 빼면 되지. 그지? 얘 빼기 얘면 80. 그지? 100 빼면 110. 빼면 120. 그지? 큰 거에서 적은 거 빼면 돼. 반응 전에도 되고 반응 후에도 되고. 돼? 많은 거에서 적은 거 빼면 돼. 그지? 되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좋은 힌트 중에 하나가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거야. 그지? 200개 200개 410개 410개 140개 140개 일부러 색깔 이렇게 컬러 이렇게 구분 지은 게 요거 때문이야. 그리고 보면은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1대1이라고 했잖아. 세 가지 이온을 보면 음이온이 한 종류야. 그럼 얘가 얘네들이 합이랑 똑같지? 돼? 절반이 딱 차지해. 많이 들어간 녀석의 구경분 이온수는 전체 이온수의 절반을 떡하니 차지한단다. 알아들어? 아이씨, 내 수요일에 숙제를 얼마큼 냈는지 기억이 안 나. 잠깐만 기다려봐. 숙제 내고 완작 196에서 214쪽까지다. 196에서 214쪽까지 완작. 풀고 채점 해오자. 질문할 거 체크해오고 풀다가 나 못 풀겠는데 싶으면 카톡 보내도 되고. 수홍아 꺼줘 참. 알아들어?